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니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특히나 우리 할머님 같은 분이 또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 우리 할머님 자랑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할머님은 천사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할머님은 제 친할머님도 아니고 외할머니도 아닌 시할머님이신데요. 처음으로 제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제게는 아주 소중한 그런 분이십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집은 굉장한 부자인데다가 부모님 두 분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곤 했었는데 오빠는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던 것인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오빠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막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는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조차도 아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난 살면서 이런 성적표는 본 적이 없구나 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가족들은 항상 그렇듯 저를 밀어냈고 저 또한 그런 가족들 틈에 감히 낄 수가 없었는데요. 아마도 저는 그런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배우기보다는 항상 치열하게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물질적인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가족의 사랑인데 저는 항상 그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도 집안에서도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물론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기에 서울에 나름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긴 했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던 의사나 뭐 그런 것들은 제게 있어 어림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것도 부모님의 엄청난 투자로 어렵게 들어갔으니까요. 대학에 가서도 자유롭지 못했는데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통제할 정도였고 적성에 맞지도 않는 공부를 또 해야만 했어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행도 다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나름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는 듯 했는데 제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학원을 다니며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불평하는 저를 보며 누군가는 아쉬울 게 없으니 배부른 소리 한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말이죠. 사람이 숨 쉴 틈이 있어야 하는데 제게는 그 숨 쉴 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학 선배가 제게 말을 걸어왔는데 넌 항상 뭐가 그렇게 초조하냐? 그리고 왜 그렇게 종일 쫓기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제가 딱히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해야 할 게 많아서요. 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뭐? 공부를 못해? 야 임마 공부를 못하는데 우리 학교를 어떻게 들어왔어? 너 정도면 훌륭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마.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인생 그거 별거 아니라더라.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래. 선배가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선배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아니 가슴속을 크게 울렸는데요. 아무래도 살면서 제게 그러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냥 단순한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 그 선배가 제 옆을 계속 맴돌았는데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선배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어요. 물론 선배도 제가 마음에 들었으니 계속 제 곁을 맴돌았던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아주 천천히 연인이 되어갔는데 선배와 만나면서 제 생활도 많이 달라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트러블도 더욱 잦아졌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의 성화에 지쳐만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제 미래의 남편감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뒤 그 사람과 함께 유학을 가기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물론 그 모든 것은 부모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이었고 저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점 찍어뒀던 제 미래의 남편감이라는 사람도 금수저 집안에서 잘 자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감정도 없었고 부모님들끼리 약속한 정략 결혼이었기에 제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절대로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혼을 했다면 평생 부유하게는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결혼만큼은 그렇게 끌려가듯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거기다 대학에 가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난 뒤부터는 더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 때문에 화가 날대로 난 부모님이 우리 말 안 들을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 네가 그동안 편하게 살아서 잘 모르나 본데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밖은 지옥이야. 감히 네가 우리 말을 거역해? 라며 제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부모님을 보며 벌벌 떨며 잘못했다고 빌었겠지만 그때쯤 저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요. 알겠어요. 저도 더 이상 엄마 아빠 꼭두각시로 살기 싫어요. 라며 제가 대들었고 곧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저를 보던 엄마가 윤수지, 너 잘 들어. 지금 나가면 너 정말 끝이야. 알겠어?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지만 엄마 아빠한테 부끄러운 딸이니까 저만 없으면 다들 행복하잖아요? 어차피 저는 엄마 아빠한테 필요 없는 존재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들 행복하게 사세요. 라며 순식간에 집을 나와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한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집을 나오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선배, 그러니까 남자친구 말처럼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살고 싶어졌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부모님이 경기를 하다시피 했지만 저는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놀란 남자친구가 제가 있는 곳으로 단숨에 와줬어요. 그때 남자친구를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한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자친구가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라며 조용히 말을 했는데 뭐? 오빠네 집으로? 부모님도 다 계신데 어떻게 그래. 나 가지고 있는 돈 조금 있으니까 그걸로 잠잘 곳 좀 알아볼게. 네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나 본데 모텔 이런 곳 여자 혼자 위험해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부모님께 연락해 놓을게. 라며 남자친구가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잘됐다. 부모님이 너 데리고 오래. 우리 식구들 다 좋은 사람들이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당분간은 내 동생 방에서 지내라고 하시네. 라며 저를 데리고 남자친구 집으로 갔어요. 남자친구 집은 그냥 평범한 그런 집인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 가족들은 수시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집안의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았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동생 성격도 참 밝고 좋아 보였어요. 거기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우선은 우리 딸 방에서 지내면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 때문에 괜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거실에서 지내도 됩니다. 제가 급히 말을 했지만 옆에 있던 남자친구 여동생이 전 괜찮아요. 우리 할머니랑 같이 자면 되니까요. 평소에도 할머니 옆에서 자는 게 습관이 돼서 전 아주 좋아요. 라며 할머니의 팔에 매달렸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할머님을 모시고 사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동생 방에서 지내기로 했고 한동안은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마도 부모님은 제가 바로 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나도록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자 저를 찾아 나섰고 사람까지 써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남자친구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겁을 한 채 남자친구 집으로 쫓아오셨어요. 그 뒤 난리가 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남자친구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우리 딸 어딨어요? 라며 남자친구 엄마를 노려봤어요. 우선 진정 좀 하시고 앉으세요. 수지는 그동안 우리랑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친구 엄마가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뭐요? 진정? 지금 우리 딸이 당신네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진정하라고? 당신들도 딸이 있으면서 남의 귀한 집 딸 데려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지는 결혼할 사람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하느냔 말입니까?
엄마가 소리를 질렀는데요. 평소 교양 있는 척은 다 하고 살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마구마구 소리만 질러댔어요. 그 소리에 제가 방에서 나왔는데요. 윤수지,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이러고 다니는 거 민준이 집에서 알기라도 해봐. 도대체 어쩌려고 이래? 착하기만 하던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다 쟤 때문이지? 제가 널 꼬신 거지? 라며 제 발을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난 안 가. 난 여기가 좋아. 다시는 집에 안 들어갈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정해놓은 사람이랑 결혼도 안 할 거야. 난 그 사람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나보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라고? 제가 엄마의 손을 세게 밀쳐버렸어요. 그 바람에 엄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는데 너 지금 이 사람들 말에 현혹돼서 이러나 본데 너 잘 들어. 저 사람들 네 돈 보고 이러는 거야. 아니지? 우리 돈 보고 이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가자. 다시 제 팔을 잡아 끌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엄마의 손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난 절대 안 가. 그동안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엄마 아빠한테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오빠가 있잖아. 앞으로 오빠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되잖아. 그리고 난 엄마 아빠 재산에 관심도 없으니까 난 없는 셈 치고 살아. 라며 제가 부모님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빠가 제 뺨을 올려붙였는데 그 모습을 보며 남자친구네 할머님이 저기 화가 난 건 알겠는데 남의 집에 와서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지도 어른인데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죠. 여기서 지내다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 돌려보낼 테니 우선은 그냥 돌아가십시오. 남자친구 할머님이 저를 감싸는 채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빠가 당신들 우리가 어떤 집안인 줄 알고 이러는 거야?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둘 거야. 라며 남자친구 가족들을 노려봤어요. 그런 아빠의 말에 남자친구 아빠가 우린 그저 수지가 지낼 곳이 없다고 해서 재워준 것밖에 없습니다만 수지도 어른인데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죠. 그렇게 몰아붙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잘 들어. 지금 우리랑 같이 안 가면 우린 앞으로 너 안 볼 거야. 너 학비부터 모든 지원 다 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넌 앞으로 우리 딸이 아니라는 거야. 아빠가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고 그런 아빠의 얼굴을 보며 순간 무섭긴 했지만 저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난 안 가요. 절대 안 갈 거예요. 집에만 가면 가슴이 답답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맨날 소화제 먹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그런 것도 몰랐죠? 엄마 아빠한테 저는 그냥 꼭두각시 인형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더군다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은 절대 안 할 거예요. 라며 저도 지지 않고 소리쳤고 그래 우린 이제부터 딸 없는 셈 치고 살 거니까 우리 찾아와도 너 절대 안 받아줄 거다. 그러니까 너도 우리 찾지 말거라. 라며 아빠가 나가버렸고 엄마도 그 뒤를 따라 나가버렸어요. 그럼 부모님을 보며 한동안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할머님이 그런 저를 데리고 할머님 방으로 들어가서는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울어도 돼. 이 할미가 여기 있을 테니까 한바탕 울어. 울고 나면 속이 좀 편해질 거야. 라고 말을 했고 그런 할머니의 말에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할머님이 제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팔로 저를 꼭 안고 계셨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할머님과 저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우리 할머니였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살면서 그렇게 따뜻한 품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가족들은 그렇게 저를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뒤 저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 학비를 제 손으로 벌어야 했기에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남자친구 아빠가 조금씩 보태주기도 했고요. 우리 부모님이 참 대단했던 것이 그 뒤에는 아예 저를 찾지도 않았는데 그냥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듯 했어요. 사실 저도 힘들긴 했지만 마냥 싫지는 않았는데요. 돈이 없어서 불편했던 것보다는 행복한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었지만 저는 남자친구 집에서 그냥 가족처럼 지냈답니다. 그러면서 할머님과 더욱 친해지게 되었는데 할머님은 저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몰래 몰래 제게 용돈도 주셨는데 저는 그때 쌈짓돈이 뭔지 처음 알았답니다. 꾸깃꾸깃 숨겨놓았던 돈을 제게 주시면서 밥 굶지 말고 다녀. 그리고 넌 웃을 때가 제일 예뻐.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종일 죽상이더만 요즘은 방긋방긋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방긋방긋 웃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 가족들이 참 대단했던 것이 가족도 아닌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해줄 수 있는 것인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얼마 뒤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해서 첫 월급을 타서 남자친구 가족들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찌나 설레던지요. 그리고 선물을 받아들며 좋아하던 가족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네요. 취업을 한 후에는 할머니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보탰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가 드린 돈을 고스란히 모았다가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할 때 보태줬어요. 물론 우리 결혼식에 친정 가족들이 참석하지 않았기에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저는 그냥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어떠한 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에 씁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던지 결혼 전날 할머님과 함께 잠자리를 들었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그동안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살다가 힘들기도 했고 근데 사람은 마음이 행복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살다 보면 다들 만나지기 마련이고 할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결혼한 뒤에도 우리는 시댁에 같이 살았는데 할머님과 저는 환상의 짝꿍이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못 받아본 사랑을 다 받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어느 날은 아가씨와 손톱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는 우리를 보던 할머님이 색깔이 아주 예쁘구나 라며 활짝 웃으셨는데요. 할머님도 같이 발라요. 이 색깔 진짜 예쁘죠? 아니야 됐어. 남사스럽게 그런 걸 어떻게 발라 라며 수줍게 웃었지만 제가 할머니 손톱에 발라드리니 마치 소녀처럼 좋아하셨어요. 그 뒤에는 화장을 곱게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은 제게 할머님이 바다가 보고 싶구나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추워서 안 돼요. 그러다가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해요? 따뜻해지면 그때 같이 가요 라며 제가 말렸지만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 운전할 줄 알지? 운전할 줄 아는데 혹시 바닷가 갔다가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머님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라고 제가 할머님을 설득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둘이 몰래 다녀오자는 거지. 아침 일찍 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둘만이요? 아무래도 어머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라며 제가 망설였지만 어느 주말 저는 할머님과 함께 바닷가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할머님과 제가 집에 없자 시어머님이 전화를 했고 어머님 목욕탕에 왔어요. 그리고 나온 김에 할머님이랑 데이트 좀 하다 갈게요 라는 거짓말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할머님이 말씀하신 바닷가에 도착해서 회 한 접시를 먹은 뒤 바다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바다가 참 좋구나. 저기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라고 할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고 싶으신데요? 근데 여기서 많이 떨어진 곳은 안 될 것 같아요. 서둘러서 올라가야 안 들키죠. 저번에도 할머님이 꼬셔서 점쟁이한테 갔다 온 거 들켜서 엄청 혼났잖아요. 어머님이 한 번만 더 말썽 일으키면 우리 분가시켜버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사실 저랑 단짝이 되신 뒤로 할머님이 제게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 하셨는데요. 유명한 점쟁이한테 부적을 써야 한다며 점집에 다녀왔었는데 시어머님께 걸려서 정말 많이 혼났었거든요. 하지만 제 말을 듣던 할머님이 괜찮어. 내가 있는데 내쫓긴 누가 내쫓아. 그러니까 거기 좀 갔다 오자꾸나 라고 다시 저를 꼬셨고 결국 저는 할머님과 함께 그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할머님은 처음부터 바다를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가야 할 목적지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벌써 세상을 떠나셨다던 할아버님의 산수였어요. 오늘이 니들 할아버지 생일이야. 근데 다들 바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온 거야
라고 할머님이 말씀하셨는데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할아버님의 산소를 보며 여보, 당신 손주 며느리 처음 봤지? 우리 손주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고 착해. 요즘은 당신 없어도 내가 심심하지가 않아.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나 몰라. 라며 할머님이 한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머님과 앉아서 한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너도 알다시피 네가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부모님이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다 갔었잖니. 그런데 그 뒤 네가 없을 때 네 엄마가 따로 찾아왔었어. 네 시어머니랑 내가 나가서 만났는데 우리한테 돈다발을 주면서 너를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지 않았겠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네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한눈에 알아봤다. 너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그날 네 엄마 얼굴에 그 돈다발을 집어 던져버렸다. 엄마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요. 라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네 엄마한테 우리도 그만한 돈 있으니까 다시는 너 찾지 말라고 했다. 그때 네 시애미가 너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내가 알리지 말라고 했어.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안 그래?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며 할머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정말요? 우리 엄마 닮네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그랬어요. 하물며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는데 그때도 친구들 불러서 비싼 선물까지 주면서 저랑 친하게 지내라고 했거든요. 나랑 친하게 지내면 더 좋은 거 많이 사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저는 더 외로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엄마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하던 친구들이 돈 많다고 자랑하냐? 라면 더 힘들게 했거든요. 라고 제가 말을 꺼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 울컥하게 되었어요. 그런 제 말을 듣던 할머님이 그때 내가 네 엄마한테 그랬다. 앞으로 우리 손녀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근데 진짜 널 찾지 않더구나. 그런 걸 보니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짠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더구나. 라며 안쓰러운 듯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괜찮아요. 전 별 기대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 다시 찾아오지 않아서 고마웠는걸요. 저한테는 이렇게 좋은 할머님도 생겼고 시아버님, 시어머님 그리고 아가씨까지 전 지금 아주 완벽해요. 라며 제가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조용히 있던 할머님이 여보, 우리 손주 며느리 좀 잘 지켜봐 주구려. 그리고 난 여기서 조금 더 머물다 가야겠어. 우리 손주 며느리한테 사랑 좀 더 주고 가리다. 그러니까 나 보고 싶어도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시간 되면 갈 테니까. 라며 산소를 보며 홀로 중얼거리듯이 말씀하셨어요. 그 뒤 우리는 할아버님 탄수에 조금 더 있다 집으로 올라왔는데요. 갑자기 찬바람을 쐬서 그랬는지 할머님께서 결국 감기에 걸리셨고 저는 시어머님께 등짝을 내드려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진짜.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다녀와. 라며 시어머님이 화를 내셨거든요. 아니 전 할머님이 하도 바다가 보고 싶다고 그러셔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할아버님 산수에 다녀와서 정말 좋았어요. 라며 제가 활짝 웃었는데요. 그런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생신날 혼자 외롭진 않으셨겠네. 그래도 너라도 챙겨서 얼마나 다행이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안 갔음 할아버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라며 제가 어깨에 힘까지 주면서 말을 했는데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그저 피식 웃으셨어요. 암튼 너 때문에 요즘 어머님이 밝아지셔서 다행이긴 해. 근데 그렇게 멀리 갈 때는 미리 말이라도 해. 내가 집에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라며 시어머님이 저를 노려봤지만 할머님이랑 저랑 둘만의 비밀이라 말하면 할머님한테 혼나는데? 뭐야? 그래서 또 그러겠다고? 너 또 그랬다가는 니들 진짜 분가시킬 거야. 시어머님이 다시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집에서 할머님이 서열 1위시잖아요. 근데 할머님이 절대로 우리 안 쫓아낸다고 했는걸요? 라며 제가 자신만만하게 웃었는데요.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지. 서열 1위랑 단짝이라 아주 좋겠구나. 시어머님이 다시 큰 목소리로 말했지만
우리 옆에서 열심히 귤을 까먹던 신우이가 언니 말이 맞지.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신우이의 말에 시어머님이 단숨에 귤 껍질을 신우이 얼굴에 던지시더니 넌 그냥 먹던 귤이나 먹어 이거사. 도대체가 집안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데요. 제게도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할머님과 여행도 다니면서 이것저것 해볼 것이 참 많은데요. 우리 할머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연을 부탁해 시청자 여러분, 새해 첫날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참 벅찬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항상 부족하기만 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리며 2021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사연을 부탁해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건전하고 밝은 영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채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2021년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